네,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뵙습니다. 네. 예, 주말에 뭐 워낙 비극적인 소식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특히 오늘은 좀 우리 시장 네. 예, 수급 동향 그다음에 우리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뭐 주조 환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어쨌든 외국인이 키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수급이라는 게 뭐 또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국내에서 많이 팔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속된 말로 총알바지 다르고 또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면 뭐 개인이 고독하게 지금 뭐 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100%로 네. 맞춰야 되니까. 계속 사는데 밀리면서 이제 네, 그런 네, 수급이 그렇죠. 나타나죠. 네, 네, 그게 네. 최근에 양상이었습니다. 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는데 고독하게 이제 개인들이 네. 떠받치고 있는 고독하게. 장세.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면 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 2조 가까이 샀어요. 샀죠. 네, 사면서 또 기관들은 그런데 뭐 거의 뜨뜨미지근한 네. 약간 네. 매도에 네. 가까운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조금 요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길게 보면 국내 수급에서는 기관 투자가가 이제 두 가지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산 운용사를 네.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뭐 간접 투자, 네, 그 기관 투자가가 있는데 기관 투자가는 뭐 일단 그 고객이 펀드를 운용을 부탁하면서 펀드에 가입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네. 약관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펀드 플로우가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나빠졌습니다. 네. 나빠진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어둡다. 네. 두 번째는 기관에게 맡길 바에는 내가 하겠다. 네. 수수료 안 물고 자기 본인이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립계좌가 많이 생겼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ETF. 네. ETF가 많이 발달되면서 소위 이제 이거를 패시브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ETF를 통해서 개인들이 얼마든지 주식을 개별 종목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업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요. 테마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원유나 채권, 금리를 살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환율도 살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투자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즉 자산운용사에다 자금을 맡기기보다는 네. 본인이 이렇게 ETF 네. 매매를 하는 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유가 어우러져서 기관들은 이제 돈이 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주체로서 힘을 잃은 거죠. 네. 또 한 가지 그 기관 투자가의 주체는 이제 연기금인데 이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중장기 전략을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게 표를 보시면 네. 이게 2021년 누적으로 네. 연기금이 단위가 억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24조 정도를 팔았죠. 작년 예, 저 9월 누적이요. 21년 예, 누적. 21년 예. 누적이 그렇고 예. 최근 월 이게 예. 이제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10월 말에 발표한 네. 데이터인데요. 네. 2,300억을 이제 쭉 팔고 있고, 그러니까 9월 달에도 팔고, 뭐 연간으로도 팔고, 또 작년 누적으로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팔까? 네. 국민연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네.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지금 올해 말 거의 한 22%, 27% 정도 네. 지금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27년까지 한 5년 후에 40%까지 이렇게 네. 많이 해외 투자 비중을 네. 늘리고 국내 투자 비중은 올해 한 17%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2027년까지 14%로 오히려 네. 낮추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데
채권 비중은 줄이고 네. 근데 늘린 주식 비중 중에서 대부분을 해외 주식을 네. 사는 쪽으로 방향을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을 그렇게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가장 큰 것은 2040년 초반을 이제 정점으로 네. 국민연금에 이제 그 들어오는 돈보다는 네. 국민연금이 이제 내줘야 되는 돈, 네네.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그 네, 규모가 그때부터 줄어드는 거죠. 네, 이제. 한 예, 1,700, 한 80조 정도를 네. 2041년에 정점으로 네. 쭉 내려와서 아마 2057년 정도에는 이제 100조 이상의 이제 반대로 내줄 돈이 더 많아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래가 이제 연못에 있는 너무 이제 등치 네, 큰 너무 크죠. 예, 네, 예. 물고기가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모순에 빠지는 예. 함정에 빠지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또 그 해외 주식 시장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네. 있으면 좋겠는데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네. 주주 환원율이 높아서 가령 S&P 500을 1870년, 그러니까 한 150년 전입니다. 네네. 150년 전에 1을 투자했다면, 네. 1달러를 투자했다면, 네. 지금 680 정도 이렇게 네. 됩니다. 예. 만약에 배당이 없다라고 가정했으면. 네. 근데 S&P 500은 배당을 많이 주죠. 네.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네.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 배당이 없는 150년간 1에서 680보다는 5,437 무려. 와. 네. 아, 배당의 효과가 이렇게 큰 네, 거네요. 배당을 재투자할 경우에 중장기 투자, 특히 연기금 같은 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그러네요. 임팩트를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높은 주주 환원율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왜 국내 주식 안 사고 개인들은 어쨌든 열심히 떠받치는데 왜 우리나라 기관은 해외로 나가냐 네.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도 있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뭐 다시 외국인들 얘기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요. 다양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2004년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44%였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잘 써놨는데요. 오른쪽에. 네. 그런데 재작년 말, 재작년이 아니죠. 한 3년 전 말에는 34% 이렇게 내려가더니 지금 현재는 거의 27.8%. 네. 그러니까 많이 줄었네요. 네, 특히 뭐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 6, 7%포인트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준 이유도 좀 우리나라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쨌든 좀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계속 MSCI 신흥국 비중을 높여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투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등등이 어우러져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예전같이 사주지는 못하고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도 수급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러 외국인은 가지로. 줄고 네. 우리나라 그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을 해외로 가고 하니까 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가는 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연금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 지금 설명해 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자산이니까 다 좋고, 또 개인들도 서학개미라고 해서 엄청 나갔잖아요. 네. 사실 개인 입장에서도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만 투자하는 거는 뭐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가능성이 제로인 것처럼 네, 네. 나가는 게 뭐 당연한데 그렇다면 그런 현상에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나간 만큼 들어오면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가고 이제 뭐 경제 성장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나간 만큼 들어오면은 건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분야가 지금 외국인이 줄고 있고 뭐 다른 네. 뭐 분산 움직임도 있다고 하지만 MSCI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 들은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넘어가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주주 환원율. 네.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결국은 배당과 그 소각인가요? 두 가지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자사주 매입. 예, 자사주 매입. 겠죠. 예, 예. 네, 주주 환원율을 뭐 이렇게 좀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예. 한국이 미국의 한 5분의 1 아, 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파란색 막대가 이제 배당이고요, 배당금. 네, 그리고 노란색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조금 뭐 통계를 최근에 업데이트하면 뭐 한 20%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대만도 적고 우리도 적은데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기업들이 좀 이게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 주주 민주주의거든요. 네.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종업원부터 예.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 고객, 네, 네, 소액주주 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해관계의 상대방 중에 네. 주주,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이제 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게 기본인데 이게 경제적 민주주의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주주 민주주의는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네. 소액주주를 좀 무시하고 네. 대주주만 그러니까 뭐 고객도 신경 쓰고 종업원 신경 쓰고 주주의 측면만 보면 네. 소액주주를 좀 무시하고 네. 대주주만 좀 신경 쓴다. 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도 이게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노조, 네. 노조의 어쨌든 주장은 다수의 소액주주의 이익과는 이제 배치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아, 거기서도 네. 약간 예. 종업원 쪽으로 키운다. 예, 종업원 쪽으로 기울 수밖에 네.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 소액주주는 그야말로 그냥 요즘 말로 쌩 까는 거네요. 네, 그냥 뭐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예. 뭐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뭐 특히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좀 불거졌지만 예. 물적 분할. 예, 네. 물적 분할 그건 예. 진짜 뭐. 예. 그러니까 뭐 투자자가 어떤 사업 부문을 보고 샀는데 그 사업 부문은 띄어서 뭐 다시 이제 분사를 하고 예.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베네핏을 하나도 이제 안 주고 이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게 좀 믿으면 안 되겠다. 예. 이 불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그런 물적 분할을 경영진이 하게 된 이유는 소액 주주의 그런 생각은 무시하고 결국 네. 대주주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요. 대주주의 이익 때문에 한 거죠. 예. 이거는 진짜 그때 뭐 워낙 많이 얘기했지만 네. 진짜 심각한 이슈 같고요. 이게 무슨 네. 뭐 우리나라에 어디 뭐 저 100대 기업이 한 것도 아니고 진짜 2대, 3대 기업이 진짜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고 네. 예. 저도 이 얘기 관련돼서 그때 외국계 사람들하고 얘기 좀 했는데 뭐 이제 아니 이걸 첫 번째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능해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진짜 전부 히트였어요. 뭐예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냐? 아, 할 수 있다고 하냐? 예, 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기업이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냐? 도대체 굉장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이제 지금 소액주주 운동 또 주주 자본주의를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변호사 또 뭐 교수님들 예. 이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상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의 마인드 개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액주주와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어쨌든 페널티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갔을 때 법률적인 어쨌든 문제에 이제 갔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쨌든 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네. 그러한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이나 이제 지금 앞서 150년간 S&P 500을 투자하면 그냥 단순 투자면 680이지만 배당을 고려하면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면 5,4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저 표에 보면은 네. 배당도 사실 저희가 우리 노란색 저 네네. 그 자사주 매입만 봤지만 파란색. 배당도 네. 제일 진짜 적죠. 17대 세계가 45니까 17대 45면 3배인가요? 거의 3배 네, 가깝네요. 대만보다도 대만하고 비교해도 대만은 3배네요.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게 특히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게 저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S&P의 시가총액과 S&P 그 지수는 네. 보면 150년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면 몇십 년 동안 거의 같이 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시가총액은 쫙 늘어나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요. 그게 이제 IPO도 많이 하지만 자사주 IPO 하는 만큼 자사주 매입해 주면은 되는 건데 IPO는 계속 되는데 자사주 매입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유상증자 이런 것들 뭐 어쨌든 주식 수가 계속 느는 어쨌든 행위는 많이 하는데 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예. 기업들이. 그거는 뭐 주식시장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케이.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반대쪽에서 네.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을 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으로 주식 수를 좀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균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더 비중을 늘린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국민연금도 적게 나갈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장 기업의 80%입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하면 예. 뭐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배당 받는 맛에 그렇죠. 좀 채권 기다려자. 투자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문화라는 것은 기업이 어쨌든 어려울 때 배당도 주고 그리고 조금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해서 성장 가치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통한 주주한테 캐피탈 게인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소액 주주와 어쨌든 기업이 이렇게 상호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 문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제 좋을 때는 어쨌든 그 소액 주주의 뭐 심한 말로 등골을 빼먹고 네. 나쁠 때는 뭐 그냥 입 싹 닫고 뭐 쌩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요번에 어제 그 애플이 이제 오르면서 네. 이제 그랬는데 애플이 물론 다 좋은 회사지만 애플이 저 주주 환율 저거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잘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거는 경영진이 안 하는 것이고 경영진이 안 하는 이유는 대주주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주식이 안 오르면 대주주한테도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간단한 거를 우리 훌륭하신 경영진 분들이 그렇게 대주주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결국 이제 실적 시즌 때는 자사주 매입을 못하지만 실적 시즌이 지나면 이제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할 거다. 예. 그래서 뭐 시총 2조 달러의 애플이 7%나 오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2조 와. 달러. 그러니까 바닥부터 오르면 10% 올랐으니까요. 움직인 게. 예. 네. 물론 200 빌리언. 주주 환율 때문에 오른 건 300조.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장의 코멘트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다시 좀 올해는 경영이 좀 어려운 거를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조금 주주들이 그래도 숨 쉴 좀 공간을 주겠다 기업이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 문제인 네. 거죠. 신뢰가 조금
좀 부럽다고 할까? 그럼요. 네, 우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물적 분할한 그 기업도 문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분식회계, 횡령, 네, 또 뭐죠? 뭐 내부자 최악이죠. 정보 이런 것도 하는 회사를 보면 후진국형이죠. 저기 보이지도 않는 뭐 1000번째 기업이 아니라 코스닥의 1위, 2위가 막 이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정말 빨리- 도덕적인 리스크는 예. 어우.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불러다가 혼 좀 내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봐야 사실 네. 악순환 아닙니까? 이 모든 지금 했던 얘기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좀 생기는 거고 그럼 신뢰는 왜 없냐? 이것들이 다 그냥 악순환이고 네.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업은 스스로 착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도와 법제가 이제 좀 필요하고 네. 또 뭐 지금 보이지 않는 대기업들이 뭐 조금 많이 최근에 줄었다고 합니다만 좀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네. 행위. 네. 소위 뭐 경영이 어려우면 또 CR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다 흡수하게. 네, 하고. 흡수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대기업이 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정말 산업의 역군이고 성장의 역군이고 수출의 네네. 역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다만 소액주주 측면에서 너무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제도적 개편 또 특히 법제적 개편을 통해서 조금 다듬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법으로는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나 네. 제도적 사실은 그 물적 분할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거의 그때 알아봤더니 우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디 뭐 이상한 나라 빼놓고는 웬만한 나라는 다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좀 중요하다.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 네. 정부의 역할 뭐 글쎄요. 뭐 어쨌든 투자 문화가 좀 성숙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문화가 성숙되려면 물론 이제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들이 스스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좀 신경 쓰는 행위 자체가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유도를 해야죠. 네.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건 진짜 좀 뭐랄까 안타까운 부분이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두 분 네.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제계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짜증 나는 게 이게 이제 변화가 없고 잠깐 시간 있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네네. 하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거는 좀 싸게 사야 된다 네. 이런 거잖아요. 저 외국에서 일하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해고가 안 되잖아요. 잘 해고하면은 ERP라 그래가지고 뭐 1년치, 2년치 월급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뭐 홍콩에서도 일하다 서울에 오고 다 왔다 갔다 하니까 홍콩에 있으면 그냥 잘리는데 한국에 오면은 이제 안 잘리는 거예요. 잘리더라도 돈 받고 잘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10원을 줬어요. 보너스로. 홍콩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1,000원을 벌면 5원밖에 안 줘요. 너 왜 안 줘? 그러면 야, 너 나중에 너 내년에 못해서 너 자르려면 내가 너 5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5원 지금 못 줘. 빼놓고 있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야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게 결국 우리한테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세상에 항상 역풍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맞죠.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왜 갑자기 드렸냐면 대주주들 이렇게 하면 역풍 맞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위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역풍 맞는다고 봐요. 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비중이 어쨌든 GDP 규모와 비슷한데요. 전 세계 네. 시장에서 한 2%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GDP 규모 또 시가총액 규모 한 40%를 넘기는 미국 시장 쪽으로 자산을 뭐 국민연금이든 개인 투자가든 네. 뭐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는 것은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러면 기업들이 어쨌든 주체가 돼서 네.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국가 경제 구조상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 구조, 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특정 섹터의 성장 산업에 조금 쏠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부분들 또 거시경제적 어쨌든 약점이라고 하면 환율의 변동성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 해결돼야 네,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좀 예. 무거운 얘기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한진의 먼데이 모닝 인사이드 김한진 박사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